내가 영어로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는 게 목표라면 문법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시험을 위한 복잡한 문법 지식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원어민들도 그런 거를 모른 채로 자유롭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피킹을 위한 최소한의 문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어민들도 뭐 명사, 동사, 주어, 관사 이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지키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문법들 중에 최소한의 문법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그만큼만 공부하죠?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한국식 교육을 받으면서 문법 박사고 시험은 만점이어도 자기소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피킹을 위한 문법 방식으로 배우고 나서 스피킹, 리스닝,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영문법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문법 책에 나오는 용어 20개를 적어놨는데요. 아마 여기서부터 너무 두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 이런 용어들이 도대체 뭔지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제 설명만 천천히 따라오면 우와 이게 신기하게 머릿속에 딱 자리가 잡히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20가지 대표적인 영문법 용어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복하려면 반드시 어로 끝나는 단어와 사로 끝나는 단어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어로 끝나는 단어들이 4가지가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건 어순, 자리의 이름이에요. 영어는 어순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 어순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영문법에서는 중요한데요. 주어라는 그 어순 자리, 서술어라는 자리 이 2개만 배치해도 문장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순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문법 하면 많이 공부하는 5형식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그냥 3형식 가장 쉬운 부분까지만 적어놨고 사로 끝나는 것은 단어와 관련된 건데요. 그리고 단어마다 다 품사가 다르거든요. 왜 이런 속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 각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명사라는 품사를 가진 단어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동사라는 품사를 가진 단어는 서술어 자리에 다리를 딱 뻗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로 끝나는 그 자리의 이름, 사로 끝나는 단어의 품사 이름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지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20개 중에 4개 어순 자리 이름 빼면 총 16개죠? 그러면 16품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8품사라고 영어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 품사 이게 뭘까요? 품사의 품은 품격이라는 그 뜻에 쓰는 한자어예요. 우리 왜 품격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 하죠. 그냥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 1, 클래스 2처럼 종류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8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관련된 품사들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품사라고 하지 않고 8품사라고만 해도 이 모든 영문법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품사 동사에는 관련된 다른 품사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한 번에 보면 돼요. 8개만 보면 되고요. 우리 오늘 하나씩 보면서 모든 영문법 정리할 거예요. 먼저 1번 명사, 이름이 붙어있는 단어들인데요. 누구에게 이름이 있죠?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죠.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면서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이 이제 붙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면 명사가 돼요. 제가 막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고 이런 동작의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이 동작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있더라도 그런데 보통 어떤 사물이나 개념, 특히 사람에게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teacher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특히 저만이 가진 고유의 이름이 있죠. 에스텔 이런 거는 이제 고유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부르는 이름에 대한 명사가 있고
고유한 이름에 대한 명사가 있고요. 이런 명사들은 보통 형태가 딱 명확해요. 저 에스텔은 이렇게 사람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데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물은 형태는 없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액체를 물이라고 하죠. water 이런 것도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있죠. 이 지식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knowledge 이런 것도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과 제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 애쉬크루 팀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팀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도 이름을 딱 붙일 수 있죠. 저도 애쉬크루라고 고유명사를 딱 붙였는데요. 에스텔 잉글리시 크루, 팀, 패밀리 이런 것들도 다 명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그 영어의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클래스별로 8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명사, 그건 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 개개인 고유명사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사람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명사에 사람이 가장 많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일단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지죠. 60억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는 크게 6개인데요. 나랑 너, I, you, 우리랑 그들, we, they, 그 남자 한 명, 그 여자 한 명, he, she.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한국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얘네들의 형태가 바뀌어요. 우리 영어 지금 8품사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혹시 국어는 몇 품사인지 아나요? 국어는 9품사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조사거든요. 조사는 나라는 것을 나는, 나를, 나의처럼 바꿔줘요. 그런데 지금 영어에는 조사가 없죠, 문법에. 그렇다 보니까 나에다가 를, 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형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I가 나를 이라고 할 때 를 이런 붙이는 조사 없잖아요. me 되고 나의라고 할 때 my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들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대신해서 말할 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사물 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it, this, that. 특히 영어는 이 명사가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이거라고 할 땐 this, 그런데 이것들 여러 개라면 these, 저거는 that, 그런데 저것들은 those 이런 식으로 단어가 또 바뀌기도 하고요. 세 번째 품사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부터 보면 관련 품사들이 많이 있죠. 조동사,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같은 것도 다 동사와 관련된 품사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아까 그 말했던 명사, 이름 붙인 것들 있죠. 걔네들이 주로 이제 주어에 쓰이는데 그 다음에 이 주어, 명사의 어떤 동작,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들이에요. 주어를 Estel이라고 잡는다거나 아니면 대명사로 뭐 I, she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 주어가 가고 있어요. 그 동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동사죠. go, 가다 이런 게 일반 동사인데요. 그런데 무언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때도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총 5개고요. 우리가 영어에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품사별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명확한 경우는 제가 또 적어 드릴게요. am, are, is, was, were 같은 경우는 그냥 뭐뭐이다.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뭐 배고픈 상태이다, 졸린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 비동사 있는데 제가 관련 품사 중에 또 어떤 거 넣어놨었죠? 조동사도 있었죠. 조동사는 좀 더 종류가 많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8개예요. must, will, wish, can, could, may, might 이렇게 8개인데 특히 문어체보다는 스피킹, 진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만 거의 적어놓고 있어요. 조동사는 조력해주는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쓸 수 없고 이 조동사를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 쓰면서 이 뜻을 좀 도와주고 가미해주면서 쓰게 되는데요. 동작을 말했던 go, 가다. 이걸 갈 거예요처럼 바꿀 땐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넣어서 will go 이렇게 되는 거고, 가야만 해요처럼 말할 땐 should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should go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동사만 쓰면은 이다라는 뜻인데 앞에 조동사를 붙이면서 will be 뭐뭐일 거예요. should be 뭐뭐여야만 해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미시켜주면서 좀 도와주고요. 그런데 아까 동사, 조동사 말고 또 어떤 품사들 있었죠?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아마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말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다 동사랑 같은 거예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건데요. 아까 제가 동작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로 go, 일반 동사 중에 하나 이렇게 했었죠. 이게 뜻이 가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항상 가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동사라는 걸 바꿔서 말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갈 계획이야처럼 가다를 갈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게 명사는 아니에요. 그쵸?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에요. 이거 동사예요. 이거의 기본은 동사인데 대신 그 동사에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앞에 to를 붙여서 to go 뜻으로 쓰면은 갈, 앞으로 갈 이런 느낌을 투부정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를 바꾸는 이유는 사람이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가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갈 계획이야, 지금 가는 중이야, 예전에 간 적 있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동사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 동작은 과거에도 하고 현재에도 하고 미래에도 하잖아요. 분사는 두 개인데요. going 이렇게 ing를 붙여서 지금 현재 생생하게 진행되는 느낌, 가는 이라는 뜻의 going 이 단어도 go에서 온 거고요. 그리고 gone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간접, 좀 더 과거의 느낌으로 쓰는 건데요. 그래서 go라는 게 가는, 간접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분사는 이게 분리하다, 나눌 분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서 뭐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냥 쉽게 투부정사는 미래에 있었으니까 현재 하나, 과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명사도 있죠. 이거는 동명사잖아요. 동사인데 명사처럼 바뀐 거예요. 아까 명사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품사, 그 단어의 종류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이런 동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go라고 해야 되는데 가다가 아니라 저것의 이름은 가는 것, 가기 이렇게 명사로 바꿀 때 ing를 붙여서 going. 그런데 아까 했던 현재 분사랑 비슷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현재 분사가 가는 하고 뭔가 생생하게 진행되는 느낌으로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 동명사도 가는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명사로 바뀌어요. 가는 것, 가기, 가는 것. 사람들이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좀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품사이긴 한데 이거를 또 너무 막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얘네 다 한 통속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오히려 스피킹할 때 쉽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teach 이렇게 가르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동사이죠. 가르칠 이라고 미래 느낌으로 바꿀 때는 투부정사로 to teach. 그리고 가르치는 중인 현재 느낌은 분사 중에 하나죠. teaching. 그리고 가르친 적. 또 이건 가르침을 당하다. 수동의 의미도 있긴 한데 taught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ing 비슷하게 분사처럼 생겼지만 하나 더 있었죠? teaching. 이거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기처럼 동사에서 와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가 다 한통속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변신 로봇처럼 원래는 그냥 하나의 로봇인데 필요할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변신하고 이런 식으로 변신하고 하면서 이제 생기는 품사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얘네를 다 같이 봐두면 되고요. 네 번째는 형용사인데요. 이 품사에는 관사라는 품사와 한정사라는 품사가 함께 포함되어 같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품사가 명사였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건 어떠어떠한 명사야 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명사 중에 teacher, 선생님 이 예를 들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이 teacher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앞에서 또는 이제 그 단어에 따라서 뒤에서 앞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예요. New teacher. 여기서는 new 이게 형용사인 거죠. 그런데 영어는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렇게 셀 수 있는지 또 하나 여러 개라고 셀 수 없는지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명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말할 수가 있어요. 한 분의 새로운 선생님이라면 앞에 어를 붙이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관사이고 관사랑 형용사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해요. 어쨌든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 teacher 이라고 하면 한 분의 선생님이고 관사는 어가 있고 앞에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on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the도 있고요. 이렇게 관사는 두 개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 명사에 대해서 하나인지 또 아닌지 또 너는 그라는 뜻으로 그 명사처럼 꾸며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정사라는 것도 이 형용사 품사에 포함된다고 했었죠. Some teachers라고 하면 몇 분의 선생님들이란 뜻이에요. 한정사는 특히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사가 뭐 약간인지 많은지 적은지를 말할 때 이 수량 형용사를 쓰게 돼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런 수량 관련 한정사는 스피킹에서 자주 쓰는 거 이렇게 15개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영어 단어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8개의 품사에 맞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명사 앞에서 이 명사가 어떻구나 하고 꾸며주는 단어였지 특히 수량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는 부사인데요. 아까 명사에 대해서 형용사가 꾸며줬죠. 또 관사나 한정사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명사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이 단어는 어떻다 하고 꾸밈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명사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꾸미는 게 바로 부사거든요. I know 라고만 해도 문장은 완성돼요. 주어 서술어. 그런데 나 알아. 이게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I know exactly 라고 붙이면 나 정확히 알아. 알긴 아는데 know에 대해서 좀 더 꾸며주는 거죠.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 이런 부사는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You are absolutely right 라고 하면 right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도 꾸밈을 받고 싶을 수 있겠죠. 아까 명사는 형용사랑 관사, 한정사가 잘 챙겼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부사가 챙기는 거예요. 그냥 옳은 게 아니라 absolutely right. 전적으로 완전 옳아. 그냥 일부만 좀 옳은 게 아니라 완전 100% 옳아.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사들은 이렇게 끝에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예를 또 보면은 He speaks really fast 이런 문장에서 really 없어도 문장이 되긴 해요. He speaks 그는 말해요 fast 말을 하긴 하는데 빠르게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fast라는 부사가 꾸며주는데 이 fast라는 부사를 또 다른 부사가 꾸밀 수 있어요. really fast, 정말 빨리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다 꾸며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명사는 형용사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나머지들 부사로 꾸며줘요. Seriously, I don't believe it. 진지하게 나 그런 거 안 믿어. 앞에 맨 앞에 이렇게 ly가 붙은 부사가 없어도 그냥 문장은 돼요. 나 안 믿어를 진짜 안 믿어. 진지하게 그런 건 안 믿어. 라고 이 문장 전체를 심지어 꾸며줄 수도 있어요. 부사는 이렇게 명사가 아닌 나머지들을 꾸미는 단어고요.
여섯 번째는 전치사인데요. 이건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사람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 언어라는 건 결국 사람의 그 삶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대표적인 전치사 중에 at이 있는데요. at 1 o'clock 이라고 하면 1시에 란 뜻이고 at the desk 라고 하면 책상에 란 뜻이라서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고 하나는 공간을 나타내요. 이 전치사들은 다 고유한 뉘앙스가 있는데요. at은 뭔가 딱 찝는 느낌이라 그 1시 바늘을 딱 가리키는 느낌, 또 그 공간에서 라고 거기를 딱 찝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around 이것도 많이 쓰는 전치사인데요. around 1 o'clock 이라고 하면 1시에 라고 정확히 가리키는 게 아니라 1시쯤. around는 round에서 왔거든요. 둥근 느낌이 있죠. 또 공간에 대해서 말할 땐 around the corner. 그 코너 이렇게 도는 코너쯤 이런 식으로 돼요. 스피킹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전치사는 46개 정도이고 제가 뉘앙스 싹 다 정리해 놓은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접속사인데요. 여기에는 의문사, 관계사처럼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법들이 포함이 돼요. 이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어로 끝나는 단어들은 어순, 자리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3개를 적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만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자리 안에 단어를 쏙쏙 넣으면서 문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만 말하지 않고 좀 더 붙여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도 또 그런 비슷한 문장이 올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품사인 단어가 바로 접속사거든요. I teach English and I love teaching 이런 문장에서 I teach English 이만큼이 한 문장인데 and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단어 여기다 넣고 뒤에 또 다른 그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또 종류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접속사 3가지가 있어요. and, but, or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할 때 두 번째 문장 했어. 뭐 첫 번째 문장 하기 전에 두 번째 문장 했어. 이런 시간 관계를 말할 일이 이제 사람의 인생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할 때 when 그리고 전에 후에 before, after 또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뭐뭐 한 이후로 since 이렇게 또 시간 관련된 게 5개가 있고요. 이게 문어체로 가면 훨씬 많아지지만 저는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구어체로 쓰는 그 단어들만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유 관련된 접속사도 많이 써요. 첫 번째 문장 때문에 두 번째 문장 했어. 뭐 이런 인과관계를 말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because 왜냐하면 so 그래서 그리고 비록이라는 의미에 관련된 접속사들이 있는데 A 문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그랬지만 뭐 B 문장 했다 이런 식으로 even though, although, though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조건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첫 번째 문장 한다면 두 번째 문장 하겠다처럼 if 또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만약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even if 이런 뜻의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문사랑 관계사도 이 품사에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스피킹에서 쓰는 의문사 8개가 있어요. 육하원칙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누구와 관련된 whose, 누구의, 그리고 또 which, 어떤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면서 8개예요. 얘네들은 문장 맨 앞에 쓰면서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긴 해요. 그래서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를 이용하면 who are you? 너 누구야?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이 품사에 포함이 되었냐면요. 이것도 문장을 연결할 때 쓸 수 있거든요. I know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I know 나는 알아 you are 이런 2개의 문장을 who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서 나 너가 누군지 알아 이런 류의 문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계사 여러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면은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이것까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완전 정복되는 건데요. 관계사가 접속사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죠. 이게 별건 아니고 그냥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된 단어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앞문장이 I know the man 이거예요. 나 그 남자 알아. I know the man.
그리고 문장을 끊고 다른 문장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관계된 어떤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who, 이게 관계사라는 그 품사를 가진 단어가 되는 거예요. who, 이거는 의문사일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the man, 남자는 남자인데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뒷문장과 연결을 시켜줘요. You saw, 너가 봤던, 이렇게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 너가 봤던 그 남자 알아 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게 관계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관련시키는 단어가 the man처럼 그 남자, 이렇게 사람이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이게 뭐 장소, 시간이면 관계 부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모두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8번째 마지막은 감탄사인데요. 이건 감탄하는 그 소리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스피킹에서 많이 쓰는 감탄사가 이렇게 20개 정도 있는데요. 이런 감탄사는 뭐 주어나 서술어, 또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보다는 따로 쓰여요. 그야말로 놀람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고요. 에우, 와우, 아하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감탄하는 그 소리를 스펠링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감탄사까지 배우면 영어의 그 수많은 단어들을 8가지의 종류로 나누면서 그 모든 문법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그런 문법들이 딱 8가지로 정리되는 경험하셨죠? 네, 오늘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최소한의 문법, 기본적인 틀을 알려드렸어요. 저는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말하기 듣기는 전혀 안 됐지만 저만의 방법을 찾아 공부하면서 결국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되었거든요. 제 노하우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영어 목표를 이루고 영어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